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남에선 모두 156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조합장에게 바라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당진에서 지난달 발생한 악취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된 만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의점의 미세먼지 마스크 배출 전국 1위는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마스크 매출 신장률은 무려 475%에 달합니다. 봄의 전령사 프리지어가 제철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어 시세가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산 지역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남에서는 모두 156명이 당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요. 조합장에게 바라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에 마련된 조합장 선거 투표소입니다. 이곳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조합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먼저 조합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능력이 있고 또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뽑은 사람이 괜찮다 싶어서 뽑았어요. 모든 면에서 여럿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 또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투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특별한 사람 뽑았어요. 참신함과 신선함을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싶어서 그 마음이 워낙에 아주 지금 맺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권들이 너무 있고 조합장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일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뽑았어요. 다음으로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습니다. 대다수 조합원은 일부 조합의 비리 사례를 지적하며 모든 면에서 투명한 운영을 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홍보물에서 보면은 전부 다 투명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동안 얼마나 비리가 많았느냐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줘야지. 재정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지요. 앞으로 누가 나오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합당하고 좀 조합원들의 이 어려움을 이게 건의하는 사항을 기울여 들어줄 수 있고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 동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합장이 되면 좋겠죠. 그래도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뭐 조합원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투명하게 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얘기라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설명도 많이 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그런 조합장이 좋죠.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인 만큼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애써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합장님이 이번에 되시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원들한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고 특히 저는 농협이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그래도 서로들 한마음 되셔가지고 조금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잘 해줘야죠. 조합원이 운영하는 건데 지켜본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일부 조합원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며 깜깜이 선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은 뭐 후보자에 대한 인성면이라든지 정책면이라든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또 한편 그 후보자들하고 농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도 후보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같은 동네뿐이 아니면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하고 투표하긴 했는데 정말로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이번 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은 오는 21일부터 정식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4년간 자신이 맡은 조합을 이끌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도국 방선영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방 기자, 지난달 당진 지역에서 있었던 악취에 대한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당진 전역에서 가스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는데요.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와 관련한 원인은 몇 가지 추정됐었는데요.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넘어왔거나 해안가에서 가스 운반선 등이 지나간 것이 아닌지 등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시 운반선은 지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악취가 사라진 상태여서 정확한 원인은 밝히기 어렵지만 주민들은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대산단지에서 가까운 난지도에서 시작해 고대면 그리고 시청이 있는 시내 쪽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에서 일어난 유증기 폭발 사고 때와 악취 확산 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악취는 시간이 지나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네, 우선 몇 년 전 당진 악취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서산 대산단지 유증기 폭발 사고로 인한 악취까지 당진 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데요. 당진 지역 주민들이 대산단지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당진시와 서산시가 대산단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1년에 한 차례라도 진행하든지 아니면 점검 내용을 일부 공유하자는 몇몇 대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마스크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편의점이 이 전국 마스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충남이 마스크 판매가 가장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전국 마스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마스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판매가 가장 뜨거웠던 곳은 충남도였고요. 충남 지역의 3월 매출 신장률은 무려 476.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1.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충남 다음으로는 이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가 437.2%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인천과 서울, 충북과 대전 순으로 매출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청권 3개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은 신장률을 보여 미세먼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16개 시도 중 가장 신장률이 낮은 곳은 경남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좀 가장 많이 팔린 시간대가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출근길이나 외부 활동을 앞두고 행동 동선상의 편의점에 들려 마스크를 구매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노란색 꽃잎에 진한 향기로 사랑받는 봄의 전령사, 바로 프리지어인데요. 요즘 예산에선 곳곳에서 프리지어 출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농가 수확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프리지어.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 본느는 진한 향기가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품종인 골드리치는 최근 수입산을 제치고 60%까지 보급률이 올라갔습니다. 꽃망울이 크고 키가 큰 솔레이는 다른 품종보다 상품성이 좋아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자줏빛의 화려한 색을 뽐내는 칼라는 꽃꽂이 같은 장식용으로 인기입니다. 주로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수확하는데 예산 신안면에 있는 이 농가에선 요즘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년에는 농사를 좀 잘 못 졌어요. 근데 올해는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많아서 좀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 키울 때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거 꽃을 따다 보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 농사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농사꾼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선 신암과 봉산을 중심으로 9개 농가 18,000제곱미터 면적에서 프리지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입학 시즌에 수요가 많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데다 저온성 작물로 난방비 부담이 적어 재배 농가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리지어를 활용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6차 산업의 수익 가능성도 큰 장목입니다. 양재동에다 그냥 팔기만 하는 것보다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을 접할 수가 있고 또 꽃단 그 사람들한테 꽃을 꺾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도 체험을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프리지어 소비자가는 50개 한 단에 10,000원대. 다양한 품종과 경쟁력으로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정규 교육 시간 내에 편성해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도교육청 안현정 장학사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공동교육과정부터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모아서 인근에 있는 학교들과 모아서 열어주는 것을 공동교육과정이라 합니다. 네. 이 중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온라인으로 여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수업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토론 수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수업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충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정규 교육 시간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공동교육과정에 이제 저희가 그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네. 우선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주로 그 방과 후에 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일수단위가 180단인데요. 그 이상을 수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방과후로 추가로 수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또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교사가 부족하고요. 또 네. 외부 강사를 드린다고 해도 오시는 선생님들도 좀 적고요. 그리고 학생 그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규 교육과정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성을 해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좀 네, 장점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열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이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있는 학교나 아니면은 방과 후에 하면은 집에서도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형태이고요. 예. 그리고 정규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추가로 더 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듣고 싶지 않은 과목들이 생겼을 때 네. 분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네. 이제 그 과목을 수강을 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학생들은 그냥 자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럴 때 정규교육과정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펼쳐주면 그런 학생들까지도 저희가 수업의 선택을 더 다양하게 열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일선 학교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금 덕산고하고 한일고등학교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을 하는 형태는요. 네. 지금 이제 한일고하고 덕산고에서 하는 정규 교육 시간에 안에 하는 거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수업을 일주일에 이제 3시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네. 다른 학교들은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가 원래는 2개밖에 없었어요. 네. 연구정보원하고 그다음에
당진구에 이제 2개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이런 수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2개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네. 하늘구에 아까 말씀드린 하늘구에도 구축을 했었고 논산구에 구축을 했는데 이렇게 4개 스튜디오에서 17개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17개의 과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17개의 과목을 방과 후에 또는 주말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도교육청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외에 또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마련하고 있는 또 다른 교육과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공동교육과정은 저희는 이제 충남은 김검다리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요. 네. 김검다리라는 것은 학교를 연결한다, 학교와 지역을 연결한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김검다리의 그 첫 번째가 학교 연합형 공동교육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김검다리 2에 지역 연계형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과 연계를 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열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듣지 못하는 과목들을 지역과 대학과 아니면 인근의 학교들을 연결을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우선 학생들에게 먼저 좀 전하고 싶은 것은요. 네. 학생들은 이제는 이제 학교가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잠에서 좀 깨어나서 정말 자신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로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그 진로에 맞는 학업 계획들을 작성을 하고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무엇인지 학교의 진학 진로 상담교사들과 담임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는 단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학교에서 수능만 가르치는 또는 상위대학에서 입시 전략만 가르치는 학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깊이 고민을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는 지금 시대에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 것은 사실인데 이제 우리 교사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사들은 과목을 개설함에 떠나서 수업과 평가 기록이 일체화되는 그런 수업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사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외부 강사나 외부 인적 물적 자원으로만 밀어내지 말고요. 교사 스스로 역량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좀 해주셨는데 학생들이 이런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교육청 안현정 장학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회가 13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충남도가 요청한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대기관리 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특별법과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도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법안 시행령 제정에 맞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안면읍 방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돼 1명이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33분쯤 소형 레저보트가 전복돼 45살 차모 씨가 직접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사고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2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저체온증으로 호소해 서산의료원으로 응급 후송됐습니다. 태안해경은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해 파도에 의해 레저보트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고 김용균 장례 이후 발전소 현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진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이후 한 달 발전소 현장은 변했는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권영국 변호사는 진상규명위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민대책위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해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대책위와 법제처 사이의 시각차로 진상규명위 발족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정규직 전환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전사에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2인 1조 긴급 안전조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고 김씨 사고 이후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지회장은 용역업체들이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웠지만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작업장을 보고 반나절 만에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정규직 전환과 진상규명 등이 더뎌 답답하다라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정부와 서울발전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거나 이용하는 산모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한 충남도 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내 산후조리원 가운데 절반이 천안 아산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어촌 등 분만 취약 지역에선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도내 유일한 공공산후조리원마저 간호 인력 부족을 이유로 1년간 휴업에 들어가 대안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도내 산후조리원은 모두 18곳 가운데 11곳은 천안과 아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산 3곳, 당진 2곳, 공주 1곳, 홍성 1곳 등에 위치해 있지만 홍성의료원 부설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까지, 서산 산후조리원 1곳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전히 천안 아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2015년을 끝으로 산후조리원이 들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관건은 운영비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인데 도에서는 지원이 늘려 운영비를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설립 타당성 용역과 타 시도 사례 조사를 거쳐 새롭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등 인근 나라에 확산되면서 홍성군이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군은 농가 담당 관제를 도입하고 담당 공무원 2명을 지정해 질병 유입 위험 농가 60여 곳을 대상으로 연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교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국내에선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4건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산군이 첨단 경비행기 제조 공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예산군은 우선 신소재 일반 산업단지에 첨단 경비행기 제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한 업체와 투자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확정될 경우 7만 제곱미터 부지에 경비행기 제조 공장과 항공기 전시 박물관, 시험 비행 활주로 등 300억 원이 투자되고 경비 기술 인력 200여 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울학사가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본격 시작합니다. 도는 13일 충남 서울학사 신축 부지에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기원제를 열고 공사 무사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충남 서울학사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벼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로 매달 2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7개월간 지급되며 자체 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관할 지역 농협에서 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설치비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진시는 이번 사업 외에 170여 가구에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에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오는 11월까지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해빙기를 맞아 도로시설물 파손 등 도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군은 29일까지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포함해 도로 604km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도로구역 내 적치물과 불법 입간판 등입니다. 점검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곳은 즉시 제거하고 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순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산시 드림스타트가 부모와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엄마랑 아이랑 행복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창의력 과학놀이 킹콩 블럭으로 아동별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드림스타트에선 참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분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4일 오전 10시 50분 금산 인삼관에서 열리는 인삼약초 세계화 추진단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4일 오전 11시 베니키아 호텔 서산에서 열리는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4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롯데주류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4일 오후 5시 태안읍 중앙로에서 열리는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4일 오전 10시 홍성군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는 50+ 스쿨 입학식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4일 오후 2시 30분 중회실에서 열리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2019 1사분기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4일 오후 2시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 현장에서 열리는 푸드플랜 참여농가 출하교육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일교차가 심합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 서산이 영하 5도, 홍성이 영하 4도, 당진과 예산이 영하 3도, 태안이 영하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9도,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이 11도, 당진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와 외출은 오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차는 내부 정도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일교차가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흐리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